KF-21 실전 기체 국산 엔진 조립. 국산 엔진 램제트 마하 3.14 플러스 신기록. 국방연구소 3중연소 신기술 특허. 한국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초대형 국책 사업 중 하나인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해 소개한다. KF-21은 한국형 전투기의 고유 명칭이며 보라매라고도 불린다. 첫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며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등극하였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약 8조 원을 투입해 공군의 장기 운영 전투기인 F-4, F-5를 대체하고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4.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다. KF-21은 한국형 전투기의 고유 명칭으로 통상 명칭은 KF-21 보라매이다. KF-21은 세계에서 8번째로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로 앞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로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스웨덴,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공동개발 등이 있다. KF-21은 한국의 기술로 개발되는 최초의 전투기로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전투기 자체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시작으로 하였다. 2002년 11월 노무현 정부 시기에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돌입하였으나 사업 타당성과 미국 측의 핵심 장비 기술 이전 거부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2009년 건국대에 의뢰된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되면서 사업 추진에 다시 힘을 얻었다. 2010년 7월에는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이 체결되었고 2015년 12월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I과의 체계개발 본계약이 체결되어 2016년 1월부터 체계개발에 착수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2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에서는 기본 비행 성능과 공대공 전투 능력을 갖추고 2단계에서는 추가 무장 시험을 통해 공대지 전투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후 2018년에는 차세대 전투기의 최종 형상과 기본 설계 및 상세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2019년 9월부터 시제기 제작이 시작되었다. 동시에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4개 핵심 장비인 ALS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와 에스트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2호 TGP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 RF 제머 전자파 방해 장비 등의 체계 통합과 관련된 기술도 국내 개발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2021년 4월에는 시제기가 출고되어 1년 이상 지상 시험이 진행되었으며 첫 시험 비행은 2022년 7월 19일에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이어지는 비행 시험은 2026년까지 4년간 총 2200여 회가 목표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고도와 비행거리, 이륙 중량 등을 점차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비행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KF-21에 탑재되는 장비들의 오류들을 파악하여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상시험도 계속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2026년까지 시험 비행을 거쳐 체계 개발이 완료되면 추가 무장시험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공군은 KF-21 개발이 완료되면 2032년까지 총 120대를 도입하여 F-4와 F-5 등 노후 전투기를 우선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KF-21은 음속의 1.8배에 달하는 최고 속도 시속 2200km를 자랑하며 최대 7.7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
이 전투기는 공대공 미사일 2종과 공대지 폭탄 및 미사일 10종을 장착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최첨단 SA 레이더가 탑재되어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 또한 적 미사일 등을 신속히 포착하는 적외선 추적 장치의 이레스트도 장착되어 있어 성능을 향상시켰다. 더불어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2호 TGP를 비롯한 정밀한 지상 목표물 조준을 위한 장비와 레이더, 탐색을 교란하는 내장형 전자전 장비도 함께 장착된다. 밀리터리 엑스파일 강화도함 인도 지연, 방사청 지원 사격 부실 한몫. 차기 잠수함 구조함인 강화도함의 납기가 지연되면서 하나오션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하나오션은 최초 계약 당시 이 함정을 2022년 12월 15일까지 인도하기로 했으나 2020년 3월부터 최근까지 총 6차례 납기일을 변경했다. 현재 인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지체 보상금 한도가 꽉 찼을 정도로 강화도함의 납기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강화도함은 해군의 차기 잠수함 구조함이다. 잠수함 구조함이란 조난당한 잠수함 승조원을 구조하는 특별한 배로 잠수함 구조 외에 각종 해난 사고 발생에 따른 지원 임무도 수행한다. 해군은 현재 국산 잠수함 구조함 1호인 청해진함을 보유하고 있다. 2021년 10월 7일 진수된 강화도함은 길이 120m, 폭 19m의 5,600톤급의 크기를 자랑한다. 강화도함은 승조원이 130명이며 자동함 이유지 장치와 심해 구조잠 수저, 수중무인 탐사기, 포화잠 수체계 등 첨단 구조 및 잠수 체계를 갖췄다. 중형급 헬기 탑재도 가능하다. 수중무인 탐사기는 카메라 영상을 통해 수중물체의 위치를 탐색하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포화잠 수체계는 잠수 작업이 가능하도록 잠수사를 일정 압력으로 가압 또는 감압해주는 장치다. 특히 강화도함엔 센터웰 방식이 사용되었다. DSRV를 회수할 때 함정 중앙의 수직 통로를 이용해 진수 및 회수하는 체계가 적용된 것이다. 기존의 청해진함은 한미 즉 함정의 뒷부분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DSRV를 진수 및 회수했다. 기상 악화 상황에서는 DSRV의 운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강화도함에서는 센터웰 방식을 사용해 해상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구조 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센터웰 방식이 결국 강화도함의 발목을 잡았다. 전 세계 10여 개 국가의 해군이 잠수함 구조함을 운용 중이다. 이 가운데 센터웰 방식을 사용하는 잠수함 구조함은 하나오션이 만든 강화도함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치요다와 치아야 총 3척뿐이다. 센터웰 방식은 악천후와 상관없이 DSRV의 운용이 가능하지만 단점도 존재한다. DSRV가 함정 중앙의 수직 통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중에서 잠수함 구조함의 중심부로 진입해야 하는 것. 이 때문에 진수 및 회수 시 사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고난도 방식으로 인해 다른 나라 해군들의 잠수함 구조함은 대부분 한미에서 DSRV를 진수 및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더욱이 강화도함에 사용되는 DSRV의 경우 영국의 JFD4가 만든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강화도함의 DSRV는 하나오션과 JFD 간의 도급 계약으로 진행됐다고 전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강화도함에서 DSRV 진수회수 테스트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영국의 제프디사의 경우 센터웰 방식의 진수 및 회수가 처음이라 난색을 표하기도 했고 해군이 요구하는 기상 상황에 맞춰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반면 일본 방위장비청이 사업 관리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신형 잠수함 구조함인 치요다의 경우
2015년 10월에 건조가 시작되었으며 2016년 10월에 진수 그리고 2018년 3월에 취역했다. 건조 예산은 508억엔, 약 4,764억 원, 우로 강화도암의 4,435억 원에 비해 300억 이상 비싸다. 배수량은 강화도암과 동일한 5,600톤이지만 전장과 폭은 차이가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경우 1960년대부터 자국산 잠수함 구조함을 개발해 운용했고 1980년대 중반부터 센터웰 방식의 잠수함 구조함을 만들어 사용했다. 치요다의 경우 일본에서 세 번째로 만들어진 센터웰 방식의 잠수함 구조함으로 우리와 달리 드살브이를 자국에서 개발해 탑재했다. 특히 방위장비청은 개발의 어려움을 고려해 잠수함 구조함 건조와 별도로 DSRV 제작사인 가와사키 중공업과 광급 계약을 체결했다. 즉 위험성을 방위장비청이 짊어진 것이다. 사실 군함건조에서 방위사업청, 방사청, 이 업체의 도급 계약을 전가하면서 적잖은 폐해가 발생했다. 일례로 과거 호위함이나 구축함의 추진 계통 즉 가스터빈이나 디젤 엔진의 경우 광급 계약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차기 호위함 배치 즉 대구함부터 업체 간 도급 계약으로 추진 체계를 수주하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더 비싼 돈을 내고 추진 체계를 구매하는 일이 벌어졌다. 과거 호위함이나 구축함 추진 체계의 경우 정부가 광급으로 몇 척의 추진 계통을 한 번에 구매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급으로 바뀌면서 조선소의 특수선 사업부가 수주한 물량 즉 이 3척에 맞춰 추진체계를 구매하니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 결국 따져보면 세금 낭비로 이어진 것이다. 일단 하나오션 관계자는 강화도함을 적기에 인도하지 못해 해군 전력화 일정에 차질을 일으킨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장비의 완벽한 품질과 승조원 안전 확보 후 함정을 인도의 해상 방위 전력 증강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하나오션이 아닌 다른 조선소의 특수선 사업부가 진행했더라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여론이 강하다. 더욱이 방사청은 강화도함에 이어 차기 잠수함 구조함 추가 건조 사업을 진행 중이다. 차기 잠수함 구조함 배치 사업은 올해 11월까지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안 및 후속함 건조 계획 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 방위장비청과 같이 리스크는 정부가 안고 조선소는 건조에 집중할 수 있는 사업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